아무 일도 없던 듯이 아침이 왔다. 그러나 마론제과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회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이별, 누군가의 퇴사, 그리고 누군가의 배신이 뒤섞여 공기는 어딘가 눅눅하고 불안했다. 다혜는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밤새 코인 시세 그래프는 미친 듯이 솟아올랐다. 오른다, 진짜 오른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한때 그 그래프에 울고 웃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믿었다. 이번엔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면에 선 함지우의 얼굴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다혜씨. 아,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늘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자료 마무리하느라.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오늘 퇴사서 제출할 겁니다. 네. 순간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식었다. 퇴사요? 네. 정리 다 했어요. 왜요? 이 회사에서 내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요. 그럼 저한테 말이라도 좀.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의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잔인했다. 다혜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영국으로 갈 겁니다. 영국? 공부도 하고 조금 쉬려고요. 이제 나 자신으로 살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럼 저희는요? 그가 잠시 눈을 떼지 않았다. 다혜씨, 세상엔 우리보다 먼저 해야 하는 나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다. 다혜의 심장은 멈춘 듯 했다. 그럼 가지 마요. 그 말이 입끝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삼켜졌다. 문이 닫히는 찰나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사무실 복도 끝에서 은상이 통화를 하고 있었다. 뭐라고요? 강은상의 문제로 징계요?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그게 왜 징계 사유입니까? 거래를 따내기 위해 개인적으로 협력했을 뿐이에요. 회사 규정 위반이라고요? 그럼 나 말고도 다 징계해야죠. 그는 분노로 전화를 끊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강 팀장님, 이번엔 진짜 위험하다던데. 그거 원래 회사 몰래 자기 이름으로 거래한 거래처라며. 헛바람 든 거지 뭐.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그거 신고한 사람 다희씨래. 뭐라고? 정다희씨. 직접 윤리위원회에 자료 올렸대. 순간 은상의 손이 멈췄다. 다희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휴게실 한쪽 다희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다혜가 조용히 다가왔다. 다희씨. 어머, 정다혜씨. 아직 안 자른 거예요? 그런 소문 돌던데. 한 박사님 퇴사하신대요. 그래요? 잘 됐네요. 잘 됐다니요? 그 사람은 원래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람 붙잡아봤자 결국 혼자 남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왜요? 진실인데? 진실이라도 말이 아파요. 다희가 웃었다. 다혜씨. 세상은 원래 그래요. 아픈 말만 진실이죠.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다. 은상이 서 있었다. 정다희. 그녀가 피식 웃었다. 왜요, 강 팀장님? 당신이 나 신고했죠?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척 하지 마요. 강은상 회건. 그건 회사 규정 위반이잖아요. 내가 회사 살리려고 한 일이었어요. 살린다고요? 개인 이름으로 거래 따내는 게 살리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정의롭다는 얼굴을 하고 뒤통수 치죠. 전 그냥 규정대로 했을 뿐이에요. 규정대로? 그럼 왜 나한텐 그런 말 한 적 없었죠? 왜 해야 돼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당신은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제가 더 망가졌겠죠. 그녀의 말은 칼처럼 차가웠다. 은상의 주먹이 떨렸다. 정말 냉정하네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더 냉정해야죠. 오후 4시 회의실. 함지우는 마지막 인사를 하러 들어왔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났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제가 만든 시스템은 이미 돌아가고 있고 제가 빠져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다혜에게 향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은 회사 밖에도 있습니다. 정적. 누군가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이건 제 마지막 제안서입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영국. 거기서 음악 다시 하려고요. 음악이요? 원래 제 전공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나로 살아보려고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가자 다혜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누군가 속삭였다. 영국엔 꼭 가셔야 돼요? 그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가지 말까요? 음악 다시 하지 말까? 그 순간 다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직 그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밤이 되었다. 회사 옥상 위 은상이 담배를 물었다. 다 끝났네. 회사도 사람도.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쓰라린 패배감이 있었다. 그때 뒤에서 다혜가 올라왔다. 은상씨. 다혜씨 앉아요? 요즘 잠이 안 와요. 한 박사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눈이 다 말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은상씨는요? 나는 내가 만든 회사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글쎄요. 회사 밖 세상은 너무 차갑더라고요. 차가운 세상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는 담배를 던졌다. 그 말 한 박사한테도 해줬어요? 못했어요. 왜요? 그 사람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갔으니까.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은상이 낮게 말했다. 그럼 우리도 가요. 세상 밖으로. 그날 밤 지송은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다. 전 마론제과 개발팀이 창업으로 대박난 이유. 영상 속에 퇴사한 전 직원이 웃고 있었다. 회사 밖 세상은 무섭지만 자유롭습니다. 그 말에 지송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도 해볼까? 그녀는 공책을 펼쳤다. 지송 베이커리 브랜딩 아이디어. 그녀는 펜을 잡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그 시각 다혜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함지우가 두고 간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CD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To DAHA. 이건 내 마지막 음악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노래로 남기고 싶었어요. CD에 적힌 제목은 세상 밖으로.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재생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며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건 용기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당신이 그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모니터를 향해 속삭였다. 영국 가면 그 음악 들을게요.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속에서 각자의 세상은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고 누군가는 이제야 자기의 길을 찾았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걸까?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제야 살아있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왔다. 그 빛 아래서 다혜가 속삭였다. 그래요. 세상 밖으로 나도 나가볼게요.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공기가 갈라졌다. 징계위원회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은상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다. 강은상 팀장, 강은상의 건에 대해 본인 진술을 하시죠.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위반하신 이유는요? 살리려고 했어요. 회사도 팀원도. 그게 본인의 변명입니까? 아니요. 그게 제 전부입니다. 위원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거래한 건 명백한 사익 추구예요. 사익이 아니라 회사의 명예를 지키려던 겁니다. 결국 결과는 손해였죠. 은상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단 나았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위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징계 수위는 내부 회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직무 정지. 직무 정지요? 오늘부로.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 한마디가 마음을 갈랐다. 소용없어요, 강 팀장님. 그 목소리는 문 밖에서 들려왔다. 정다희였다. 그녀가 서류를 들고 웃었다. 이번엔 제가 이겼네요. 은상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걸 자랑이라고 말해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누군가는 물러나야 누군가는 올라가요. 당신 결국 이 회사 박살낼 거예요. 그럼 같이 무너지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랑 일하면 그마저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녀의 말은 독처럼 달았다.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넌 진짜 나쁜 사람 맞아요.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근데 이 회사 나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녀의 힐 굽소리가 복도를 찢으며 멀어졌다. 지송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엔 지송 베이커리 시제품 출시 계획안이라는 제목이 깜빡였다. 이거 진짜 될까? 그녀는 커피를 들었다. 동규가 옆에서 종이컵을 돌리며 말했다. 무조건 돼요. 이건 시장이 있어요. 시장? 직장인 점심 대체 간식 지송 쿠키런. 이름도 있어요. 그건 게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더 익숙하죠.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그 머리 어디서 나와요? 그냥이요. 좋아하니까요. 머리요? 지송씨요. 그녀의 손이 멈췄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왜요? 지금은 안 돼요. 나 이제 진짜 나로 살고 싶어요. 그게 나랑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는 펜을 들었다. 대신 약속해요. 언젠가 진짜 성공하면 그때는 나랑 같이 창업해줘요. 약속이요? 응.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둘의 손이 맞닿는 순간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 빗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의 첫 제품 출시 날. 카페 앞엔 아무도 없었다. 홍보글은 묻혔고 시제품은 팔리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SNS를 새로 고침했다. 단 한 개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마론제과 따라한 카피캣.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가 이런 걸. 알림창이 떴다. 댓글 작성자 정다희. 진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이렇게 잔인한 거야? 지송은 휴대폰을 꾹 쥐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포기 안 해.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다시 빛났다. 다음엔 내 이름으로 만든다. 은상은 짐을 싸고 있었다. 책상 위에 명패 영업팀장 강은상. 그 명패를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순간 다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상씨, 진짜 나가요? 그래요. 그럼 이제 누가 팀 지켜요? 팀은 이미 깨졌어요. 그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다. 내가 만든 회의체, 내가 끝내야죠. 근데 진짜 징계당했어요? 그래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요? 알죠. 정다희.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미움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사람은 미움이 쌓이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담담해요? 다혜씨, 세상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은 게 무너져요. 그럼 이런 일쯤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근데 다혜씨. 네. 하미사 떠난 뒤로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예전엔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이었는데 이젠 스스로를 보는 눈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나도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네요. 그의 손끝이 떨렸다. 조심해요. 밖은 생각보다 더 차가워요. 그럼 불 피워야죠. 밤. 회사 앞 골목, 퇴근길 사람들 속에서 다혜는 멈춰섰다. 휴대폰 속에는 함지우의 메시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다혜씨, 세상 밖으로 나가요.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눈물이 맺혔다. 이제 나도 나갈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펴지도 않은 채 그녀는 한참을 걸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다. 회사는 뒤로, 세상은 앞으로. 그녀는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 그 시각 다른 한편. 정다희는 대표실에서 서류를 내밀었다. 하미사님이 빠진 자리,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대표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용기 있네요. 전 준비돼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는 무겁습니다. 괜찮아요. 저 무거운 거 잘 들어요.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대표가 서명을 하자 그녀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은상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피식 웃었다. 축하해요. 비꼬지 마요. 비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당신이 세상 밖으로 나간 거니까. 아니요. 그녀가 낮게 웃었다. 난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위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에는 책상을 정리했다. 퇴사서라는 단어가 하얀 종이에 찍혀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키보드를 눌렀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첫걸음. 출력 버튼을 누르자 프린터에서 종이가 천천히 나왔다. 그녀는 종이를 들고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게 진짜로 시작이었다. 밖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 그녀는 한 번 뒤돌았다. 빈 책상, 사인 파일, 그리고 그 위에 놓인 함지우의 CD. 그녀는 그것을 품에 안고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발 아래 세상은 거대했고 낯설었고 그리고 놀랍도록 살아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멀리 새벽달이 여전히 떠 있었다. 이제야 진짜로 보이네. 그녀는 웃으며 속삭였다. 세상 밖으로 나도 간다. 마론제과 건물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한 박사가 떠난 뒤 그 자리를 대신한 정다희는 누구보다 분주했다. 새로 단장된 회의실 유리문에 전략기획실장 정다희라는 이름표가 붙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바라봤다. 드디어 내 이름이 올라갔네. 그러나 미묘한 공허감이 뒤따랐다. 사람들이 그녀를 축하했지만 진심으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복도 끝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승진 축하한다고는 하지만 다들 두려워하네. 그러게. 저 사람 이제 완전 무서워졌어.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두려워한다고? 좋아. 그게 바로 권력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의 책상 위엔 한 통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 당신이 세운 자리,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 글씨체는 낯익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구겼다. 강은상. 은상은 빈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창백했다. 책상 위엔 커피 한 잔과 서류 몇 장. 그는 그걸 찢어버렸다. 이 회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그 말 나도 공감해요. 나혜였다. 그녀는 아직 퇴사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다혜씨. 팀장님, 아니 이제 전 팀장님인가요? 그래요. 오늘까진 그냥 은상씨로 불러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희씨가 실장 됐대요. 알아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는 웃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아프게 만드는 법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회사 곧 흔들릴 겁니다. 내가 직접 흔들어 줄 거예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복수예요? 아니요. 정리해요. 그는 손끝으로 잿빛 먼지를 털어냈다. 썩은 부분은 잘라내야 하니까. 한편 지송은 두 번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엔 진짜였다. 이번엔 혼자 아니야. 그녀는 노트북 앞에서 동규를 바라봤다. 같이 해요. 같이요? 그래요. 지난번엔 나 혼자였지만 이번엔 우리.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우리 브랜드 이름은 러시브레드. 사람이 힘들 때 한 입 먹으면 살아나는 빵. 좋네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 이번엔 절대 뒤로 안 물러날 거예요. 그녀의 눈빛 속엔 이전의 지송이 없었다. 그녀는 진짜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사 10층 회의실, 정다희는 이사회 앞에 서 있었다. 지금은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공채 직원 구조 조정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요? 이제 비효율은 사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특히 비공채 중 일부는 내부 통제 불가 수준이에요. 강은상, 정다혜, 김지송 이런 사례가 좋은 예죠. 그 순간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그 사람들 이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녀가 웃었다. 이제 다시 못 들어오게 해야죠. 그녀는 냉정하게 말을 던졌다.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은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은 그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본사 로비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재생됐다. 한 박사의 미공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세상은 더 이상 기업 안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진짜 혁신은 밖에서 옵니다. 정다희의 얼굴이 굳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이거 뭐야? 하미사님 마지막 발표 아니야? 근데 왜 지금? 그녀가 재빨리 호출했다. 이거 누가 올린 거야? 기술팀 직원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강 팀장 아니 강은상 씨가 남겨놓은 예약 업로드 파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내리쳤다. 삭제해.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화면엔 문구가 떠올랐다.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들, 그들이 진짜 마론을 만든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저 인간 아직도 나를 가지고 놀아? 눈동자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밤. 은상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모니터 속에서 불빛이 흔들렸다. 그가 노트북을 닫자 다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영상 당신이 올렸죠? 그는 웃었다. 봐버렸어요? 그거 위험했어요. 위험해야 바뀌죠. 다희씨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죠. 그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이제 회사가 진짜 세상으로 나올 때예요. 우린 더 이상 이 안에 갇히면 안 돼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나가도 되겠어요? 당연하죠.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도 나를 믿어요. 며칠 후 러시브레드 1호점이 오픈했다. 아직 간판은 허술했고 인테리어도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 앞에는 손님들이 서 있었다. 이거 진짜 SNS에서 본 빵 맞아요? 응, 지송빵 그 사람 맞대. 첫 손님이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지송은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정다희는 사무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엔 아직도 권력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감촉은 차가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익명 메시지 한 통. 당신이 깬 세상은 이제 당신을 삼킬 거예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누가 그래요? 두고 간다고. 창밖에 번개가 유리를 쳤다. 그녀의 얼굴이 번쩍였다. 그래, 나도 세상 밖으로 나가줄게. 내 방식으로. 다혜는 마지막으로 마론 제과를 돌아봤다. 빈 로비, 꺼진 전등, 닫힌 문.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세상과 마주섰다. 하늘에는 달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나로 산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 함지우. 영국에서 기다릴게요. 세상 밖의 당신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나도 갈게요. 진짜로 달까지. 비가 멈춘 뒤의 공기는 유리처럼 투명했다. 마론제과 본사 건물 위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정다희는 새로 꾸며진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최신 액자와 샹들리에, 그리고 커피향.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웃었다. 이제 진짜 세상 위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누구도 나를 넘볼 수 없어. 그때 문이 열렸다.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요? 마론의 새 얼굴, 정다희라니.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부 제보자 관련 취재라는데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제보자? 네. 강은상의 건 관련해서 조작된 내부 보고 의혹이 있다고. 그녀는 잔을 탁 내려놓았다. 누가 그런 소리? 아직 출처는 은상 전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비서를 노려봤다. 강은상 그 인간이 나를 무너뜨리려 해. 비서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렇다면 나도 세상 밖에서 싸워주지. 지송은 새로 단장한 러시브레드 2호점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밀가루 냄새, 오븐의 열기,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녀의 얼굴엔 자신감이 있었다. 이제 진짜 잘 될 거야. 동규가 그녀 옆에서 말했다. 고생했어요. 이제 지송 씨는 진짜 사장님이에요. 이름이 어색하네. 사장이라니. 그럼 뭐라 불러요? 그냥 지송.
둘은 웃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진짜 잘 되나 보네. 두 사람의 웃음이 멈췄다. 은상이 서 있었다. 팀장님. 이젠 팀장 아니죠. 여긴 어떻게 해? 이제 나도 밖으로 나왔으니까요. 한번 구경 와봤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여기선 환영이에요. 그래요. 나도 빵 좋아하니까. 그는 매장 안을 둘러봤다. 냄새 좋다. 마치 처음 시작하던 때 같아요. 그땐 회사 아니었죠. 이젠 세상 아니죠. 둘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빵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거 진짜 맛있네. 새 레시피예요. 이름은 위로. 그는 고개를 들었다. 위로? 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맛.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나 2개 살게요. 2개요? 하나는 나 주고 하나는 그 여자한테 줘요. 그녀의 손이 멈췄다. 정다해요? 그래요. 그 사람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 그는 웃었다. 잊는다는 게 뭐예요? 우린 다 누군가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녀는 눈을 돌렸다. 그럼 나도 언젠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겠죠. 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빵을 감쌌다. 이건 언젠가 건네줘야겠네요. 다혜는 여행용 가방을 닫고 있었다. 창밖엔 새벽 햇살이 비치고 공항버스가 지나갔다. 영국. 그녀는 속삭였다. 책상 위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To DAHA. 세상 밖에서 다시 만나요. JIWO. 그녀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 썼다. 기다려요.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강은상. 여보세요? 출국 전이에요? 네. 한 박사님 아직 런던 안 갔대요. 네. 맨체스터에 머무르고 있다네요. 새 프로젝트 준비 중이라던데.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프로젝트요? 달 프로젝트요. 달 프로젝트. 마론제과 후원으로 진행됐대요. 근데 이상하죠? 이미 퇴사한 사람인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단 뜻이겠죠. 그녀는 가방을 들었다. 비행기 시간까지 2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달 프로젝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사람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오려는 거구나. 그녀는 웃었다. 좋아요. 나도 가요. 그 달까지. 런던행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도심의 불빛이 멀어지고 구름 사이로 빛나는 달이 보였다. 그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 옆 좌석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그쪽도 영국 가세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낯선 남자가 웃고 있었다. 낯익은 눈빛이었다. 혹시? 그는 손을 내밀었다. 함지우라고 합니다. 숨이 멎는 듯한 순간. 그럼.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말해요. 그 쿠키 진짜로 놔주고 싶었던 거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네,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그럼 잘 됐네요. 이제 거짓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 그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포개졌다.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끼리 이제 진짜 위로가 필요하죠.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다. 하얀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 달까지 갈 거예요. 그 시각 한국. 정다희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섰다. 정다희 실장님. 회사 자금 횡령 및 문서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아니에요. 증거 있습니다. 강은상 씨의 내부 보고와 함께. 그 인간이 날 팔아. 그녀가 소리쳤다. 세상 밖으로 나가려면 그만큼 책임져야죠.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보이는 달빛이 눈에 들어왔다. 저 달 왜 나만 비추지 않아?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다혜와 함지우의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다. 조용히 흐르는 음악 그리고 두 사람의 손끝.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회사의 부속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세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인생은 호사다 말하던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야 진짜 나로 살 테니까. 그는 웃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똑같네요. 뭐요? 달까지 가자. 비행기 창밖으로 둥근 달이 떠올랐다. 그 빛이 구름을 뚫고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다.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단 한 줄의 자막이 떠올랐다.